오늘부터는 선생님이 기말고사 범위부터는 또 개념 설명을 조금 하고 우리가 관련된 문제를 푸는 방식의 그런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걸 알고 평소에 개념 설명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자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개념을 조금 다져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립부등식이죠. 자, 연립부등식부터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부등식이 뭔 줄은 알고 있죠. 부등식은 방정식, 항상 우리가 방정식 바로 다음에 배웠던 파트가 바로 부등식인데, 부등식이란 등호가 아닌 부등호가 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부등식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크고 작음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식이 바로 부등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부등식의 모양, 즉 AX는 B보다 크다의 부등식의 모양, 이 녀석의 해의 범위, X의 해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 하면 A가 0보다 클 때는 X가 A분의 B보다는 크다.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죠? A가 0보다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A가 음수일 때는, A가 음수가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죠. 부등호 방향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고 A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0이 된다면, X의 개수인 A가 0이 된다면 어떻게 됐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A가 0이 됐는데 B가 0 이상이 된다면 해가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B도 0이 된다면 그 해는 바로 모든 실수, 그러니까 X의 어떠한 값이 들어가더라도 모든 실수, 그 X의 값이 다 성립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등식의 성질이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던 연립부등식, 지금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도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자, 일단은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두 개의 부등식이 하나로 묶여있는,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모습을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연립부등식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수직선으로 반드시 나타낸다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귀찮게 수직선을 왜 나타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직선을 나타내지 않고도 우리 친구들이 잘 풀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 친구들이 잘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연립부등식은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예들이 있다면, 이런 식이 만약에 있다면 위에 있는 식을 1번씩, 밑에 있는 식을 2번씩 해서 수직선 위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식의 범위가 여기가 돼서 1번식의 범위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고 2번식의 범위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연립 1차 부등식의 해의 범위로 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해왔죠. 연립부등식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립부등식에 물론 여러 문제들을 다뤄보겠지만 연립부등식의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을 한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했다란 말은 우리 친구들이 절대값 기호나 혹은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제곱근의 성질 또는 중학교 때 배웠던 절대값 성질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했었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수가 0보다 클 경우와 0보다 작을 경우, 그랬을 때는 각각에 나오는 부호가 달랐잖아요.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면은 절대값 x-a가 x-a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달고 x-a로 나올 수도 있는데, x가 그대로 나올 때는 x가 a보다 이상일 때는 절대값을 쓰고 있어도 그대로 나올 수 있죠. 양수로 나올 수 있다. 그죠? 하지만 얘가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음수로 나올 때는 a가 더 클 경우, 무슨 말이냐면 뒤에 있는 수가 더 클 경우입니다.
앞에 있는 수보다 뒤에 있는 수가 더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우리 친구들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을 만나게 됐을 때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절대값 기호가 이렇게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식은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하면 반드시 세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있는 요 내용들을 보고 x의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2보다 작을 때, 여기에서 지금 x의 값은 2와 3이 될 수 있는데 x가 2보다 작을 때로 해서 한번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x가 작은 거보다는 이상이지만 큰 거보다는 작은 거 해서 또 우리가 이 범위를 한번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x가 큰 범위보다는 클 때를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런 방법들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절대값 기호를 이용한 부등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부등식의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 중에 선생님이 오늘은 가장 기본되고 가장 중요한 성질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립 1차 부등식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에 관한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문제에서나 수능 문제에서도 가끔씩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잘 풀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부등식 강의는 1차 부등식 강의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익혀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